안녕하세요. 10년째 당뇨 환자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5분의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아침 첫 습관을 바꾼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영수 씨 58세의 놀라운 변화. 지난해 3월, 김영수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공복 혈당 180mg 들, 당화 혈색소 8.2%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째 아침을 안 먹어왔어요. 직장 생활하며 시간에 쫓겨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김 씨처럼 아침을 거르는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당뇨인들에게 아침 시간은 혈당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공복 상태였던 장은 마치 바짝 마른 논과 같아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대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김 씨에게 제가 처방한 건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역국 한 그릇부터 드세요. 미역국이요? 왜 하필 미역국인가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장벽을 코팅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진득진득한 성질의 해조류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3개월 후 김 씨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mg 들로 당화 혈색소는 7.1%로 떨어진 거예요. 단순히 아침에 미역국을 먼저 드신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미역국만 먼저 먹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이야기, 박순희 씨 52세의 물습관 개선기. 박순희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음에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였죠. 선생님, 저는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단 것도 피하고 있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자세히 문진해보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하루에 물을 3에서 4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커피를 하루 5잔에서 6잔씩 마시고 계셨고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뇨 환자분들은 이미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죠. 혈액을 희석해서 묽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박 씨의 몸무게가 60kg이었으므로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은 1.8리터 정도였습니다. 몸무게 1kg당 30물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종이컵으로는 9잔 정도의 양이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맹물을 잘 못 마셔요. 커피나 차를 마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커피,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는 모두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몸에서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음료를 마셨다면 그만큼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해요. 박 씨에게는 결명자차를 권했습니다. 결명자는 간에 좋은 성분이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거든요. 간이 튼튼해야 혈당 조절도 잘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2개월 후 박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거예요. 선생님,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피로감도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정호 씨 45세의 식사순서 혁명. 이정호 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그는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식사량이 많은 편이에요. 밥 2공기는 기본이고 고기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나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정호 씨에게 제안한 건 음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보통 밥부터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정호 씨에게 새로운 식사 순서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간 음식, 미역국이나 다시마국. 두 번째, 단백질, 달걀, 닭가슴살, 생선 등. 세 번째, 탄수화물, 잡곡밥이나 현미밥. 정말 순서만 바꿔도 효과가 있을까요? 직접 혈당을 재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정호 씨는 혈당 측정기를 구입해서 식전, 식후 혈당을 꾸준히 체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식사 순서를 바꾸니까 식후 혈당이 50mg 달 이상 낮아진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밥을 마지막에 먹으니까 포만감도 빨리 오고 자연스럽게 밥량도 줄어들었어요.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하고 단백질이 위를 채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탄수화물과 장벽의 접촉면이 줄어들어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안정화의 핵심 원리죠. 네 번째 이야기. 최미영 씨 63세의 물온도 비밀. 최미영 씨는 당뇨와 함께 소화불량까지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장이 예민해서 조금만 잘못 먹어도 설사를 하는 분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현미밥도 소화를 못 시켜요. 팥죽 먹으면 속이 쓰리고 생채소는 아예 못 먹어요. 이런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찰자가 들어간 곡물들이에요. 찰현미, 찰조, 찰수수 같은 것들 말이죠. 일반 곡물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채소도 다 익혀서 드세요. 생채소는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최 씨에게 또 하나 중요한 처방을 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첫물은 꼭 체온과 비슷하게 미지근하게 드세요. 왜 온도가 중요한가요? 동의보감에 보면 음양탕이라는 처방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에 찬물을 넣어 미지근하게 만든 물인데 약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효과가 좋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흡수가 가장 빠르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암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40도 이상의 뜨거운 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 씨는 이런 세심한 처방들을 모두 실천했습니다. 찰국물로 죽을 끓여 먹고 채소는 모두 익혀서 드시고 물도 적정 온도로 마셨어요. 3개월 후 최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소화불량이 개선되면서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속도 편해지고 혈당도 좋아졌어요. 이런 세세한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 장철수 씨 49세의 운동 타이밍 개선. 장철수 씨는 성실한 환자였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에 공복 운동을 하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복 운동이 일반인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지방이 더 많이 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음식이 없으니까 기존에 저장된 포도당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결국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려다가 오히려 근육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분들에게 근육은 정말 중요해요.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이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저혈당 위험이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복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그럼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식후 1시간은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운동을 하면 올라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장 씨에게는 새로운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고 1시간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새벽 공복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월 후 장 씨의 혈당은 크게 개선되었고 근력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밥 먹고 운동하니까 힘도 더 나고 혈당도 확실히 안정되었어요. 놀라운 공통점. 습관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이 5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김영수 씨는 아침에 미역국부터 먹는 습관으로, 박순희 씨는 충분한 물 섭취로, 이정호 씨는 식사 순서 개선으로, 최미영 씨는 물온도 조절과 부드러운 곡물 섭취로, 장철수 씨는 운동 타이밍 조절로 각각 혈당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10년간 2천여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당뇨는 약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음식이 하루 종일의 혈당을 좌우하거든요. 마치 바짝 마른 논에 처음 들어가는 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 극복의 핵심 원칙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첫 숟갈은 반드시 수용성 식이섬유부터 시작하세요. 미역국, 다시마국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충분한 물을 마시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드세요. 하루 필요량은 몸무게 1kg당 30ml입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같은 음식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넷째, 장이 예민한 분들은 찰곡물과 익힌 채소를 드세요. 생채소나 단단한 견과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운동은 반드시 식후 1시간에 하세요. 공복 운동은 당뇨 환자에게 해롭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과 그 이유.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나요?입니다. 먼저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수박을 피하셔야 해요. 이 세 가지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수박의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당분이 녹아있는 물이거든요. 꿀물도 권하지 않습니다. 꿀의 70%는 과당인데 혈당 측정기로는 과당이 측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이 안 올라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장이 예민한 분들은 견과류, 생채소, 찬밥도 피하셔야 합니다. 저항 전분이 좋다고 해서 밥을 차갑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 당뇨는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당뇨약을 끊게 될 때입니다. 물론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는 절반 이상의 분들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듯 치료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면 분명히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5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뇨 약을 끊는 길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과 운동,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뇨 환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숟갈을 떠올릴 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는 정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